여기 고은사에 예전에 보면 극락전이 있거든요. 지금도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그 극락전에 그런 주련이 있었어요. 아미탑을 하는 이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미탑을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불선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 보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했어요. 근데 그 보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색 혹은 느낌, 생각, 그 다음에 욕망, 그 다음에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 이제 이렇게 5가지로 벌어졌는데 아미타불 연불하는 이놈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거울처럼 비춰주는 마음, 이게 이제 아미타불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이죠. 아미타불을 할 때 아미타불과 짝하여 일어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은 색하고 수어, 상, 행 이것들과 다 같이 이 식은 거울과 같은 마음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색과 수와 상과 행은 색깔이 있는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넷은 서로가 같이 일어납니다. 오직 식하고만 이 넷은 다, 그래서 식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모든 곳에 사만타바드라 everywhere 어디에나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이에요. 그러나 수는 상이 일어날 때 그 찰나에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욕구가 발생할 때 그 상은 잠깐 옆으로 가요. 그래서 수, 상, 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식과 수, 식과 색, 식과 행, 식과 이 모든 나머지 사원과는 다 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그 사원들과 항상 같이 일어나고 사물의 어디에나 무엇과도 내가 인식하는 곳에 마음은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울에 꽃이 보이면 꽃만 보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은 무생물이 빛이기 때문에 거울이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아요. 뭘 자세히 보려고 하냐면 꽃만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마음을 항상 사용하지만 이 마음을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불을 30년을 해도 나무아미타불을 30년을 해도 아미타불을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종으로 넘어오면 이 지금 얘기한 것과 아주 유사한 얘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바로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말씀하시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어둡기는 칠흑보다도 더 어둡고 밝기는 7개의 태양보다도 더 밝다. 넓게 벌리면 온 우주를 감싸고 아주 좁게 만들면 바늘 끝 안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주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서도 아주 작은 것과 큰 것을 동시에 감싸고 있는, 그러면서도 어디에나 모든 곳에 있는 이 물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중 가운데 한 명이 6년인가 7년 있다가 갔다가 육조 해능대사에게 와서 뭐라고 대답을 했죠? 누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 중에 누구예요? 7년 후에 와가지고 대답을 한 사람.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빠사나 수행을 그러면서 작기는 바늘보다도 작고 크기는 온 우주를 감싸고 아주 칠흑보다도 어두우면서 동시에 7개의 태양을 합친 것으로 밝은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서 모든 곳에 있는 뭐겠어요? 오온 가운데서 식,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원 행사가 아니고 있는데 그 욕조하는 데서 그 대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일물이라고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가를 해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즘 같은 현대인들은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면 별점 안 줘. 요즘 같은 현대인들은. 왜냐면은 이 이파사나 수행은 아주 분석적이고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홀이라도 차별이 있으면 그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돌아가시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과 내일 마지막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그러면은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알아차림에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냐면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 다 갖다 대도 오를 떠나서 말할 수 없어요. 오를 알아차려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몸이 색수상행식은 멈춰 있지 않아요. 어떤 상태로 있죠?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는, 그러니까 생이멸 혹은 생멸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멸은 갑자기 불현듯이 생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하여서 인과 연으로 생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꿍짜루빵쩌 짝꿍이냐나 여기에 안근이 있고 여기에 색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러면은 바로 뭐가 발생하느냐? 안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 연, 원인과 조건을 따라서 이 오오는 생하고 이 오오는 찰나 사라지고 찰나생, 찰나 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아야 돼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색수상행식이 생하고 멸하는 것을 봐야 돼요. 보면 생하고 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하는 것을 보고 멸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본다. 이게 생멸, 일어나고 사라지는 굉장히 거창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수행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면 뭐를 본다고? 배가 불러오고 배가 꺼지는 것. 이게 바로 거창하게 중국말로는 생멸인데 우리가 실제 수행할 때는 배가 불러오고 배가 꺼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은 어떤 오온 중에 뭐가 되죠? 오온 중에 색이에요. 이 배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내 마음이 가면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마음이 다른 잡념이나 생각이나 아니면은 뭐 몸의 간지러움이나 뭐 다른 쪽으로 마음이 가면 그러면은 이거를 한 10분, 30분을 앉아 있어도 여기 운동만 하고 있지 여기가 어떤 작용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흘러가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가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식을 말하는 것이고,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 보는 거예요. 식은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제일 첫 번째로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래서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마음이 봐요. 마음이 물질이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보면 이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느낄 수가 있어요. 뭐를? 배가 불러올 때에 팽창하는 것과 배가 꺼질 때에 쭈그러드는 것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개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불러옴, 꺼짐 다 보면은 마음이 식이 그쪽에 갔기 때문에 색의 생멸과 수의 생멸과 그리고 상의 생멸을 다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 수, 상, 식의 생멸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 자, 마음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색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행도 아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에서 나머지가 마음이라고 알 수 있어요. 아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방법. 이것이 아닌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조금 놓쳤어요? 이해가 안 돼요? 놓쳤어요. 마음을 봐서 마음인 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색수상행을 봐서 색수상행은 마음이 아니다 해서 나머지를 마음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어려워요. 좀 전에 좀 전에 색수상 식을 마음이 한다 했는데 행을 뺐거든요. 그 행이 아닌 식이 아닌 행 아닙니까? 색수상 그다음에 식을 식이 한다고 그러더니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을 보는 것을 자세히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잘못 말씀 깜빡하신 줄 알고 있어요. 행이 아니고 이렇게 명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교학을 얘기할 때는 막 주절주절 얘기하니까 실수할 때가 있는데 수행에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실수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또 하나는 부정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다. 이건 중학교 산수 문제예요. 중학교 산수 문제.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을 때 아까 얘기했던 선사들의 말씀인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로 시작되는 모든 선문답과 공안들이 그대로 다 계합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선중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가 않은데 다만 문자를 잘못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니까 이걸 막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수학인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보아서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아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본성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영원한 대자유인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배꼽으로 돌아가야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들의 단전에서 배가 움직이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 내 몸인데 내 몸을 보는데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어느 한 곳에 고진역하게 집중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생각의 물결을 따라서 생각에 몸을 맡겨서 마치 표주박에 몸을 맡겨가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선방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있어도 생각에 몸을 맡겨서 생각의 종이 되어서 생각을 쫓아서 살아서 이 생각을 컨트롤해서 너 거기 있어 이쪽으로 와 라고 명령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종으로만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딱 생각을 표출하고 배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그런 사람에게는 쌀 한 가마를 들고 천리길을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만 해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종로라고 살아왔구나. 내가 생각의 종로로 내가 이렇게 주인으로서 보라고 살았구나. 만약에 종로라고 살았으면 죽을 때 그 생각을 쫓아서 그냥 사막도나 육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생각을 선출을 할 수 있으면 이 육도 윤회로부터 자유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이 안 돼도 감사한 일이고 수행이 되어도 감사한 일이고 왜 안 되어도 감사하냐? 아, 내가 아직 의식이 있고 내 몸을 불릴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종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만큼 더 진화가 되어서 그렇게 좋은 곳에 갈 수가 있으니까 좋고 만약에 수행이 잘 되면 뭐 그야말로 말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밝으니까 좋고 이래도 저래도 좋다.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과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전에 집중하고 발바닥에 집중해서 그 생멸을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과 발을 들고 그 다음에 발을 드는 것은 생이라고 한다면 발이 땅에 닿는 것은 멸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수행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멸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 물질의 생멸 속에서 수의 생멸, 상의 생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녁과 내일 해야만 할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셨나요? 네. 무엇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가? 요게 납득이 되죠. 요게 잘 납득이 가면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자발적으로 생기게 돼요. 인간은 자발적으로 해야 효율이 오르지 외부의 억압으로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면 인간은 막 천배만배의 능력이 안에서 발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걷기 명상을 하고 자선을 하는데 걸을 때 우리는 4단계로 걷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시작은 2단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뒤꿈치, 드름, 앞꿈치, 드름, 뒤름, 2단계, 뒤꿈치, 다음, 앞꿈치, 다음. 그리고 이것은 의식이 가라앉지 않으면 이거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의식이 가라앉으면 이것도 너무 소략해. 이거보다 더 상세한 것이 보이고 더 느려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 안 되고 4단계를 갔을 때 의식이 그것을 쫓아가면 4단계로 올라가고 만약에 이게 내 의식이 거기를 쫓아가지고 오다 하면 그러면 3단계나 2단계 자기가 하기 편한 상태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내가 2단계, 3단계, 4단계 하더라도 그 앞 단계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편하지가 않아. 집중이 안 돼. 그러면은 제일 집중이 되는 단계로 와서 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단계를 부를 때마다 그게 잘 집중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 그러면